네, 오늘은 옷주름 관련해서 한번 일단은 옷주름은 이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실제 이미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를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같이 그려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미지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료를 먼저 볼게요. 요거는 여러 가지 주름들을 이제 제가 좀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상태인데, 우리 옷주름이 어려운 이유는 주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주름이 이제 한 가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두세 가지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어떤 주름들이 있는지 먼저 알고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훨씬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전주름이라는 주름이 있습니다. 회전주름은 우리가 걸레 빨고 걸레 짤 때 이렇게 비틀어서 쭉 짜잖아요. 꽈배기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에서 생기는 주름을 이제 회전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회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주름이 되겠죠. 우리 인체는 이제 회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목에서도 일어나고 허리에서도 일어나고 팔에서도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팔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붙여놓은 상태로 180도가 돌아가잖아요, 손목이. 그러니까 특히 회전주름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주름의 특징은 회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회전이 더 강해질수록 기울어진 정도가 이제 더 커진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회전하면 반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주름이 적용되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마치 꽈배기 모양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입니다. 얘가 왜 회전이 생겼느냐? 지금 보시면은 팔이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팔을 놔두면은 팔이 허벅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이 허벅지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팔이 여기 있어야 되는 애가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도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회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하는 주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 주름의 형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회전 주름이 될 수 있겠죠. 똑같이 허벅지 바깥쪽에 있던 손이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통 이 팔 부분에서 많이 생기고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요럴 때 이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팔이 위로 올라갈 때도 이제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원래 팔이 아래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는 거는 이만큼 이렇게 회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회전이 될 수 있겠죠. 아래서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회전이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요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회전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주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은 뭐 아래서 위로 회전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전주름을 발견했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푼 주름입니다. 푼 주름은 이제 접힘 주름의 일종인데, 접힘 주름은 요 스트로우 빨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빨대를 이렇게 90도로 접잖아요. 그러면은 접히는 부분의 안쪽은 이런 식으로 접히고, 바깥쪽은 이렇게 쭉 펴지잖아요. 요게 이제 접힘 주름인데, 우리 옷은 빨대처럼 얇지 않잖아요. 각져 있지도 않고. 근데 그런 옷도 있어요. 와이셔츠라든지 아니면은 티셔츠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얇아서 이렇게 접히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두께가 있는 옷들, 뭐 코트라든지 아니면 뭐 맨투맨, 기모가 들어간 뭐 맨투맨 같은 옷들은 이제 접힐 때 A4 용지 접듯이 이렇게 접히지 않고 이제 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둥글게 이제 접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A4 용지 같은 애들은 이제 접으면은 이렇게 딱 접히잖아요. 그리고 접힌 자국도 딱 남죠. 근데 요가 매트를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가 매트. 요가 매트는 접을 때 이렇게 접히지 않잖아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스푼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힘 주름인데, 이제 두께감이 있는 옷들은 이런 형태로 좀 둥근 형태의 접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게 꼭 스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스푼 주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요런 부분, 겨드랑이라든지 혹은 뭐 팔꿈치 접히는 부분, 뭐 요런 부분에서 생기는 주름들을 이제 스푼 주름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식으로 접힐 때 이제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형으로 생기는 뭔가 물방울 같은 모양,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요런 데서도 요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둥근 느낌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 요런 식, 요런 식. 이런 식으로 이제 둥근 느낌으로 생기는 주름들을 이제 스푼 주름이라고 부르면서, 접힘 주름의 일종이고 두께감이 좀 있는 형태에서 생기는 주름이라는 거. 그 다음은요, 산주름입니다. 산주름은 이제 단단한 형태 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천의 형태인 건데,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단단한 형태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모양은 유지를 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마치 산맥처럼 퍼져나가는 형태가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무릎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어떤 형태가 유지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당겨지는 주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걸 이제 산주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주름입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의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 무릎의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형태, 이런 게 이제 산주름입니다. 무릎의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팔꿈치의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걸 이제 산주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아니고 팔꿈치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주름의 형태, 이런 식으로 산주름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형태의 산주름이 있을 수 있고, 둥근 형태의 산주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눌림주름입니다. 눌림주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다 먹은 캔을 이제 찌그러뜨릴 때 발로 콱 밟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손목까지 오는 옷을 더워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걷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걷은 만큼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아진 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런 눌림 주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푼 주름 때 말했던 것처럼 그 소재가 좀 얇고 잘 접히는 소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각진 형태의 주름이 생기고 더 촘촘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적 두껍고 좀 잘 안 접히는 요런 소재의 옷에서 생기는 눌림 주름은 이제 훨씬 더 곡선형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촘촘함의 정도가 얇은 옷에 비해서 좀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림 주름을 좀 볼 수 있겠고, 눌림 주름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원래 손목까지 오는 옷을 이렇게 팔꿈치 쪽까지 이제 걷으면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제 생기는 요런 주름이 바로 눌림 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많이 생긴다는 거. 얘도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주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냥 옷이 좀 품이 큰 옷 있잖아요. 되게 막 넉넉하게 입는 옷들, 뭐 그런 데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뭐 이런 거. 품이 큰 옷이라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눌림 주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눌림 주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김 주름입니다. 당김 주름은 우리가 흔히 와이셔츠라든지 아니면 마이 같은 거 입을 때 살이 좀 찌면은 이제 단추 채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사리 이제 단추를 채우면은 단추가 좌우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주름, 이런 게 이제 당김 주름입니다. 당김 주름의 특징은 당기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주름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포인트가 2개 혹은 3개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서로의 포인트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김 주름의 일종으로 이제 커튼 주름이 있는데, 커튼 주름은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거나 혹은 두 곳으로 퍼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커튼 주름인데요. 아래쪽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런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커튼처럼 생겼다고 해서 커튼 주름이에요. 약간 품이 넓은 옷이나 혹은 뭐 치마 같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당김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팔을 들어 올리면서 겨드랑이 부분이 배 쪽이랑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제 당김주름이 생기고 뭐 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벌리면서 이 허벅지 부분과 반대쪽 오금 부분에서 이렇게 당겨짐이 생기면서 이런 당김주름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어깨 부분에서 이런 주머니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릎 같은 걸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이제 또 사타구니 부분에서 또 당겨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당김주름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튼 주름도 여기에 있네요. 커튼 주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이 큰 옷, 이렇게 막 공간이 많이 남는 옷, 이런 애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피면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커튼 주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치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피면은 이렇게 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제 쭉 모아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커튼 모양으로 곡선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지 같은 데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커튼 주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망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롱코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주름들도 다 이런 커튼 주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옷 주름입니다. 갑옷 주름은 뭐냐면은 당김 주름과 눌림 주름이 합쳐진 형태거든요. 팔을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옷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제 옷이 나오는데 얘를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겨드랑이 부분은 당겨지게 되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쪽은 이렇게 눌리면서 눌림주름,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 울퉁불퉁한 형태. 바닥 쪽은 이제 겨드랑이에서 어깨 부분으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팽팽한 형태의 이제 당김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갑옷주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갑옷주름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 이제 장군들이 어깨에 이제 차고 있는 이런 갑옷 같은 모양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일본의 무사들이 막 어깨에 견갑으로 차고 다녔던 막 이런 갑옷들 이런 것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갑옷주름. 그래서 갑옷주름은 이제 겨드랑이를 오픈시킬 때 팔을 들어 올리면서 겨드랑이를 오픈시킬 때 저럴 때 이제 많이 생기는 주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갑옷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이런 데서도 갑옷주름이 생길 수 있고 특징은 이런 울퉁불퉁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아래로는 이렇게 쭉 당겨지는 형태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뭐 이런 것도 갑옷주름이죠. 아래로는 쭉 당겨지는 형태. 뭐 이런 것도 갑옷주름입니다. 울퉁불퉁한 애가 아래로는 쭉 당겨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옷주름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이제 요 정도면은 사실 대부분의 주름은 다 본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주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들면은 뭐 요거 안에서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름들은 이제 요것들이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막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느냐 보통 이런 느낌으로 조합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뭐 바지 같은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접을 때 무릎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단단한 곳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주변으로 퍼지는 이런 산주름의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접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바지가 조금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푼 모양처럼 둥근 형태로 접히는 스푼 주름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주름이 합쳐지거나 혹은 세 가지가 합쳐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름들이 겹치고 합쳐지고 이러면서 이제 모양이 좀 나오게 됩니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수록 그 그려낼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지 안에서 어떤 주름들이 있는지 발견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상징으로 보는 거죠. 어떤 언어로 이제
만들면서 어떤 주름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형태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언어로 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형태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 옷주름은 일단은 소재마다도 다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무작위성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뭔가 그날따라 주름이 많이 진 옷을 입고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낡아가지고 주름이 잘 지는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미 같은 걸로 쫙쫙 펴와가지고 주름이 거의 없는 옷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보는 사람이 딱히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형태보다도 원리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주름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사소한 디테일의 모양은 조금 원본 모양이랑 달라져도 딱히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 옷주름 같은 부분은 재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려볼 때도 형태 자체에다가 좀 집중하기보다는 요 원리, 뭔가 얘는 어떤 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됐겠구나. 그리고 얘는 소재가 어떤 소재라서 뭐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게 되었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추적해 보는 그런 식의 연습이 실제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어떤 되게 자주 나오는 어떤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워놓으면 편하겠죠. 되게 자주 사용되는 어떤 몇몇 주름들 같은 거는 이제 외워놨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딱딱 사용을 하면 이제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ttro giro d'amor.